이렇게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화성 착륙에 성공한 인사이트, 전 세계의 주목과 뜨거운 관심을 모았는데요. 네, 인사이트가 앞으로 수행하게 될 임무는 무엇이고 이번 성공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 이태영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인사이트호의 성공, 사실 네네. 화성에 탐사선이 도착한 게 처음이 아닌데 네네. 유난히 반응이 뜨겁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기 때문인가요? 네, 인사이트가 출발하고 나서 화성까지 한 207일 정도, 206일 이상 걸렸죠. 네. 근데 그 간 기간보다 마지막에 착륙할 때까지 한 6, 7분이 정말 힘들거든요. 마지막 6, 7분이요? 예, 왜냐하면 화성 대기권에 도착할 때 속도가 총알보다 6배 빠른 초속 한 5.9km쯤 돼요. 네. 근데 이걸 갖다가 6, 7분 만에 속도를 0으로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기권이 있기 때문에 이 마찰이라든가 공기의 저항으로 인해서 이제 낙하산을 펴고 내려올 수가 있는데 화성은 공기가 지구의 1%밖에 안 돼요. 뚝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의미가 없군요. 예, 그래서 실제로 낙하산 가지고도 안 되고 그래서 역추진 로켓을 갖다 이제 분사해 가지고 이제 속도를 줄이거든요. 근데 역추진을 많이 하려면 연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연료를 많이 가져갈 수는 없고 또 너무 또 이제 이게 조금 분사했다가는 충돌해 버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15번 시도해 가지고 8번 실패했던 이유가 충돌해서 부서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7번 성공했는데 유럽이라든가 러시아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군요. 마지막 6, 7분 동안 몇 달 동안 가가지고 마지막 6, 7분 정말 이 공포의 6, 7분이죠. 실패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화성은 가는 것보다 가서 착륙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착륙의 성공 확률이 그럼 거의 한 절반도 안 되는 절반도 거잖아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태까지 1톤 이상이 착륙해 본 적도 없고 큐리오시티 같은 경우가 가장 무거웠는데 그게 한 900kg 정도. 이번 인사이트는 한 350kg쯤 됐습니다. 그럼 미국만 성공했다고 하면은 미국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상당히 그 미국 나사가 돈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굉장히 신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그래서 여러 번 또 반복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해가지고 하는 거고. 근데 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일단 가보자 이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제 많이 노하우가 축적이 됐던 것 같고 이번 같은 경우도 이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미 10년 전에 화성에 도착했던 피닉스라는 착륙선이 있어요. 그거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거의 같은 모양으로 갔습니다. 탐사 장비만 다른 거고. 그래서 10년 전에 이미 성공을 했기 때문에 같은 그 낙하산을 피고 그다음에 역추진 엔진을 쓰고 거의 10년 전 피닉스와 같은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아주 지난번보다 어렵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뭐 큐리오시티와 같은 이전의 탐사선들은 화성의 표면을 탐사를 했다면 이번 인사이트의 경우에는 화성의 내부를 탐사하는 게 주요 임무잖아요. 그럼 앞으로 2년간 어떤 임무를 구체적으로 맡게 될까요? 이제 결국 어떻게 사람을 보면 병원 가서 겉모습만 보다가 드디어 이번에 엑스레이 찍은 겁니다. 그래서 화성의 내부에다가 일단은 지진계를 갖다 달아가지고 이제 화성의 지각의 두께를 재는 거거든요. 화성은 지구처럼 지질 활동은 없어요. 다만 운석이 떨어지면 그 흔들림이 표면을 통해서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그 화성이 운석이 떨어졌을 때 그 지진파가 움직이는 걸 보면 화성의 지각이 얼마나 두껍겠구나 하는 거 알 수가 있고 또 가서 깊이 5m 정도의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서 열을 측정합니다. 표면에서는 이제 외부에서는 내부의 열을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깊이 파가지고 내부의 온도를 측정하면 핵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핵의 온도가 얼마쯤 된다. 그러면 핵이 정말 굳었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약간 뭐 액체 상태가 좀 있느냐. 그래서 핵이 굳으면서 화성에 자기장이 살아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화성의 내부 상태를 알아야지만이 화성이 전체적으로 겉모습과 내부의 모습을 아니까 나중에 사람이 가서 살게 되더라도 또 인류가 가더라도 화성의 상태를 충분히 알고 어떻게 변화할 것이다. 또 이제 과거에 46억 년 정도 화성이 지금까지 만들 시간이 지났는데 그 46억 년 동안 화성이 어떻게 진화해서 현재까지 왔느냐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내부의 이 모습들 속살을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인사이트가 앞으로 2년 동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사실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화성에 사람이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그 궁금증에 시작된 탐사인 것 같은데 사실 화성에 생명체가 살았던 흔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는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연구에는 어떤 게 좀 밝혀질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화성에 생명체가 살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한 3, 40억 년 전의 일이에요. 훨씬 예전에. 그러니까 화성의 지름은 지구의 한 절반쯤 됩니다. 그만큼 작으니까 화성의 핵도 작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버렸어요. 이 생명체 살려면
태양에서부터 오는 방사능을 막아줘야 되는데 예. 그 막아주는 보호막이 바로 자기장이라는 거고 자기장이 있으려면 핵이 액체 상태로 돼 있어 녹아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구 같은 경우는 액체 상태로 돼 있는데 화성은 그게 굳었다. 그래서 화성이 생기고 한 10억 년 이내에 자기장이 사라져 버렸다. 굳어서. 예. 그 전에는 공기도 많았고 물도 있었으니까 생명체가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10억 년 정도가 지나면서는 태양의 방사능이 날라오면서 이 태양의 그러니까 화성의 대기를 다 쓸어버렸고 살 수 없는 곳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 지금보다 한 3, 40억 년 전에 살았던 흔적을 찾는 거지. 흔적을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았을 환경은 됐는데 네. 실제 살았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죠. 그게 화석 상태로 남아 있을지. 다만 이제 화성 남극 쪽에 지하에 녹아 있는 어떤 그 소금물에 그 호수가 있을 수 있다는 논문이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네. 그렇다면 얼어있지 않고 녹아 있는 호수가 지하에 있다면 거기에 또 이제 어떤 생명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1.5km 미치거든요. 뚫어봐야 알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살았을 가능성이 높고 현재도 뭔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밝혀진 건 없습니다. 네, 네. 참 이렇게 화성이 좀 모르는 것도 많고 궁금한 점이 많기 때문에 SF 영화의 단골 소재인 것 같은데 네. 얼마 전에 영화 마션에서 보면은 거기 화성에서 물론 실내긴 하지만 네네. 감자를 키우면서 생존하는 네. 그런 내용을 담았는데 네네. 그 현실에서도 이게 가능할까요? 뭐 이제 훗날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네. 이제 우리가 현재 조사해 본 바에는 화성의 토양에는 소금기가 굉장히 많아요. 소금기가요. 예, 그래서 바로는 좀 어떤 토양의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이 갈 수 있고 가서 이제 화성에 많은 물이 있는데 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식물도 산소와 물이 있으면 살 수 있으니까 네. 식물이 재배할 수 있는 뭐 기술은 충분히 할 것 같고 현재 나사에서는 수경 재배하는 걸 갖다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땅에 소금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 아무튼 우리 가서 하려면 뭐 식물들을 다 키우고 먹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수경 재배를 연구하고 있고 나중에는 화성의 토양을 이용한 그런 재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정말 화성에 생명체가 살았을까? 사실 지난 6월에 큐리오시티가 화성에서 유기물이랑 메탄을 발견하면서 네. 그런 가설에 좀 힘을 보태기도 했었는데 자,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인류가 화성에서 이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확률 어느 정도가 된다고 보시나요? 사실 우리가 화성에 이주할 정도가 된다면 네. 지구가 정말 살 수 없게 될 정도로 환경이 나빠져야 되겠죠. 예, 그럴 때 이주를 하는 지구가 아무리 나빠도 네. 지구에 아무리 험한 곳에 가더라도 화성보다는 좋아요. 화성보단 지구가 그래서 낫다고요. 인류가 네. 화성에 간다는 것은 먼저 이제 연구 목적이거나 네. 화성의 자원을 채취하는 그런 목적이 될 거고요. 그런 목적이라면 앞으로 한 3, 40년 이내에는 길게 잡아도 화성에 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물론 착륙이 제일 힘들기 때문에 네. 어렵지만 근데 실제로 인류가 정착을 한다. 뭐 여러 가지 뭐 스페이스X 같은 민간 기업에서는 100만 명을 이주시키겠다고 하는데 예. 그렇게 된다면 지구가 정말 힘들어졌을 거예요. 그 그러기 당시에는. 전에 그 돈 네. 가지고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연구 목적이나 자원을 채취하는 목적으로는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멀어도 한 3, 40년 내에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네. 저도 우주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한번 네. 우주에 가보는 게 목표긴 한데 언제쯤 가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더 좋습니다. 지구 열심히 지켜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인사이트 연구가 좀 인류에게 좀 좋은 네네.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 이태영 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